전국 코코 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. 코코. 자, 가격. 일단 입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때 항상 대장 입지, 대장 아파트를 가지고 다른 지역들 좀 평가하는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PD님이 얘기한 게 시세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. 네. 시세 그래프부터 그냥 잠깐 보고 갈게요. 네. 동탄만 있으면 제가 동탄하고 싶은데 동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성을 볼게요.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.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. 첫 번째, 서울 그래프랑 너무 다른데? 그런 느낌 안 받아요? 네. 뭐가 다를까요? 서울하고?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서울은 꾸준히 올랐어요. 네. 근데 화성 같은 경우는 뒤늦게 팍 올랐죠. 흐름이 늦게 오는 지역이구나. 걔가 시세를 주도하는 건 아니구나. 서울이 올라서 오른 거구나. 이걸 일단 알 수 있고요. 네. 두 번째는 떨어질 때도 좀 더 많이 떨어지는구나.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. 네. 근데 서울을 빼버리고 만약에 수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? 서울을 빼버리면 수원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는구나. 를 알 수 있죠. 네. 그래서 같은 생활권이라는 거예요. 그걸 대번에 알 수 있죠. 병구님, 근데 네. 서울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떨어졌잖아요. 네. 그럼 이게 저평가됐다, 네. 아니면 거품이 원래 많이 꼈었다, 네. 둘 중에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? 둘 다 맞죠. 지금 보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. 네. 가파르게 올랐을 때 그게 항상 오버슈팅이 좀 많이 되거든요. 그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. 네. 그리고 빠질 때는 당연히 입지가 안 좋은 곳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죠. 왜냐하면 또 그 인근 지역에서 또 입주하는 것들, 또 신도시는 또 계속 또 입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보다는 또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매매가를 같이 끌어당기는 게 있죠.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게 시범, 더샵 이런 거 딱 무난하고 좋거든요. 네. 초등학교 가깝죠. 역 가깝죠. 그리고 더샵 브랜드 뭐 나쁘지 않죠. 그리고 이 세 개 트리오 중에 가운데 있죠. 딱 모난 게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친구 연식이 지금 언제냐? 이제 얘도 좀 됐어요. 이제 연식이 2015년식이에요. 이제 7, 8년 돼가거든요. 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. 금매 찍고 뭔가 호가 높여서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. 네. 아까 제가 처음에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. 동탄은 뭐다? 광역시다. 광역시다. 그래서 항상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? 광역시랑. 네. 광역시랑 비교해야 되는 네. 거예요. 1차적으로.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죠. 득점 구하고. 지금 현재 동탄의 가격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혹시 다른 지역이 더 많이 빠진 건 아닌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. 네. 제가 체크해 보고 싶은 지역이 어디냐면 아파트 시세 비교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. 네. 수원 광교하고 비교해 볼게요. 자, 수원 광교에 가면 수원 광교를 대표하는 아파트가 있어요. 딱 몇 개 있어요. 포인트가 되는 아파트.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파트. 광교역을 중심으로 여기 자연의 힐스테이트 이 친구 항상 거론되고요. 이편세상 이것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광교 호수가 보이는 중흥 뭐 이런 친구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 대장 단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친구가 연식이 2012년식이죠. 이 친구랑 비교하면 딱 좋거든요.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? 광교역에 있는 자연의 힐스가 동탄 시범 더샵보다 항상 조금은 더 비쌌어요.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래요. 그럼 이 두 친구들이 앞으로 시간 지났을 때 역전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? GTX가 생기면 그전에는 야 여기 롯데백화점 생기면 끝나! 라고 얘기했는데 안 끝나는구나. 그럼 GTX가 생기면 끝나! 라고 하는데 안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GTX가 생겨서 끝난다는 말은 그러면 서판교에 있는 아파트 GTX 없는데 걔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는 못 이기거든요. 서울에 있는 좋은 것들 이렇게 뭐 송파구 잠실에서 이길 수 있느냐고 GTX가 없는데 못 이기거든요. GTX를 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잖아요. 네. 지하철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GTX 그게 왜 필요해 나한테?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. 여기는 신분당선 타면 35분 만에 강남역까지 진짜 빠르게 편하게 가는데 네.
GTX 그 지하로 몇 층까지 내려가가지고 갔다가 또 강남 또 갈아타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뚫렸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뭐 넘사벽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. 입지를 무시할 수 없구나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간다는 거죠. 같이 간다는 거고 좀 미세하게 광교가 조금 더 시세가 좀 높다. 편의시설이 좀 더 많아지면 최대한 따라잡으려고 할 것 같긴 해요. 따라잡으려고 할 거다. 이런 생각하고요. 네. 자, 그러면 광교를 제껴볼게요. 부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? 부산에 해운대 자이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. 네. 부산한테는 안 될 것 같은데요. 안 될 것 같아요? 네. 왜? 부산도 부산 나름이죠. 아, 자, 해운대 자이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. 초록색이에요. 네. 지금 비슷비슷하게 갔잖아요. 네. 초반에. 근데 그러다가 역전당했죠. 아, 따라잡으니까 또 올라가고. 갈라니까 또 올라가고. 지금 내려왔는데, 그래도 동탄이 위에 있죠. 오, why not?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. 그래서 동탄을 광역시로 봐도 된다. 다만, 해운대에 1위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. 네. 더 좀 입지 좋은 곳에, 뭐, 트럼프 월드 센터, 이런 거 있죠. 연식은 됐지만, 입지가 네. 더 좋거든요. 시세 변화 어떨까요? 원래. 원래 트럼프가 조금 더 비쌌어요. 네. 그러다가 뭐 약간 같아지는 시기가 있었고, 지금 여전히 하락했는데 좀 더 높아요.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죠. 네. 어쨌든 견주고 있다는 거죠. 대구 수성구 대표하는 아파트, 힐스테이트 아. 버머 어떨까요? 안 될 것 같아요, 범어한테. 안 될 것 같아요. 범어는 좀 많이 세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. 이건 연식이 새 거라 가지고 네. 너무 새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와, 근데 비슷한 적이 있었네요. 그럼 네. 이때는 좀 오버슈팅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게 아니라 대구가 훨씬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수성구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얘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 외에는 다 대적해볼 만할 것 같아요. 힐세트 버머가 아니라 버머 SK 이런 거 해보면 연식이 좀 됐거든요. 네. 이런 친구랑 비교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이런 친구랑 선언대표 싸우면 대적할 만해요. 이렇게 되죠.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과거에 버머 SK가 좀 높았는데 네. 좀 비슷해졌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? 비슷하죠, 사실은. 네. 근데 원칙적으로 버머 SK가 조금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. 이건 이제 대구가 하락을 좀 많이 해서 그렇다. 네. 근데 동탄도 하락을 많이 했지만 대구도 많이 했잖아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 비슷하게 가는구나. 수성구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가면 되겠구나. 수성구 전체가 아니라 특정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충분히 대적할 수 있구나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시간 없어서 안 해보지만 울산이나 뭐 어떤 거 넣으면 동탄이 다 이길 겁니다, 아마. 여기에 서울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옛날 평당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. 평당가 수준을 보면 전국 요약에서 화성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있을 텐데 잘하면 한 동대문구 정도. 원래 기본적으로 광역시가 이제 동대문구, 동작구 이런 데랑 자꾸 비교하고 싸우려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연도마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저희 분당은 저 위에 있잖아요. 판교가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고 과천도 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수원, 영통구 이게 지금 광교인 거거든요. 네. 광교가 있고 화성시가 아래에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평균치가 아니라 화성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기준이에요.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. 광교 대장보다 바로 아래 클래스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광역시급하고 비교해보면 뭐 수영구하고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지금 수성구가 지금 뭐 실거래가 상으로 낮게 찍혀서 그렇긴 한데 특정 아파트 상으로는 아까 일부 좀 더 높은 것도 있었고 웬만한 광역시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거고 서울에서 만약에 좀 견준다고 하면 보면은 지금 강동구, 동대문구, 뭐 사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적당한 거죠. 그래서 서울 웬만한 아래쪽에 있는 구보다 동탄이 낫다. 이게 팩트인 거죠, 사실은. 근데 동대문구 성북구보다 높은 거는 네. 약간 좀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왜요? 충분히 견줄 수 있죠. 견줄 수 있어요. 이게 무조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, 다. 네. 그게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다라는 거거든요.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? 동탄 이기 신도시를 미래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되는 것들이겠죠. 네. 동탄 이기 신도시 지금 현재 청약관 잘 되고 있을까? 물론 화성시 전체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편에서는 동탄 뭐 파크, 아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 아직 결과가 좀 뭐 애매하긴 한데 뭐 1.2대 6 정도 나왔어요.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. 그 다음에 동탄에 어울림 파밀리에 12월 달에 했던 거 경쟁률 보면 2대 1 분위기 좋지 않죠. 네.
그래서 동탄이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다. 대부분 다 핵심지가 아니라 조금 외곽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화성시의 미분양 현황 얼마큼 심각한지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거 어떤가요? 화성시의 미분양. 급증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거를 동탄에서 다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. 네. 네, 그렇지만 그게 미분양이 있으면 화성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. 그래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. 네. 그 다음에 좀 더 체크해 볼 게 입주 물량이에요. 왜냐면 전세가의 바로미터니까. 그래서 경기도에 이거는 이제 수원, 용인, 화성 세 가지를 사실 다 봐야 돼요.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화성 것만 한번 살펴본다면 공급이 적지는 않아요. 꾸준하게 좀 있거든요. 네. 계속. 그리고 그 꾸준함에 있어서 과연 동탄 인근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동탄 인근에 다 있어요. 여기 보면 봉담, 그 다음에 저기 화성시청은 좀 멀긴 해요. 태안도 그렇고. 근데 송산도 멀죠. 너무 멀죠. 근데 동탄역 관련돼서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. 동탄역 인근으로. 병점도 사실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들어온 것들은 다 영향을 주겠구나.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거래가 좀 잘 되고 있는지, 거래를 한다면 어떤 아파트를 거래하고 있는지,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죠. 지금 경기도에서 거래량 그래프를 좀 볼 건데,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. 네. 1년이 너무 짧으면 2년 정도만 보죠. 자, 이렇게 봤을 때 11월 달부터 조금 변화사항이 있긴 있구나. 거래가 정말 적었던 건 7, 8, 9월 이때였구나. 그리고 1, 2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2월 달 거를 또 꼭 봐야 되겠구나. 이게 조금 늘어나 있을 것 같거든요. 예전만큼 가려면 아직 한참 어렵긴 했지만 예전에 그래도 이제 더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한 50%까지는 오려고 하겠구나. 그런 생각 들고요. 그 다음에 거래를 할 때 누가 거래를 많이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실거주자가 거래를 조금 많이 하는구나. 외지인들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숫자가 좀 적긴 적고 서울 사람들 좀 미비하고 실거주자들이 확실히 거래를 많이 하는구나. 이거 알 수 있고 아파트 단위로 거래 많이 하는 것들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. 네. 보니까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전체 크잖아요. 근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동탄이더라고요. 그 많은 화성에서도 거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동탄역 인근에 있어요. 동탄역 포레너스 이런 것들 쭉 거래된 거 보이잖아요. 네.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이런 것들은 네 우해서 막 들어가는구나. 이런 것들 역하고 가까운데 여기는 동탄은 아니거든요. 네. 네,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막 거래를 이렇게 퍽 하는구나.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. 신축이고 하니까. 아까 이런 것들 뭐 동탄역 포렌스는 어디 있는 걸까요? 동탄에서 입지적으로 보면 시범 단지에서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엄청나게 입지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지금 거래가 된 걸 보면 이런 친구들이 통통 거래되고 올라오고 여기는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됐죠. 네. 달려들었다는 표현이 맞겠죠. 벅 좀 올라가서 거래가 많이 됐구나. 여기도 위로 거의 뭐 등반하듯이 되고 있구나. 이게 입지 좋은 아파트 아무거나 클릭한다고 해서 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입지가 약간 뭔가 아쉬운데 저렴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. 결국 저렴해야 되네요. 저렴해야 돼요. 근데 그러다가 입지가 별론데 저렴한 친구가 시세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죠? 좋은 놈이 싸 보이겠네요. 그렇죠. 그럼 사람들이 일로 오게 되죠. 이게 올라가면 이걸 또 살 수 없으니까 또 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번지는 거죠. 이제 그런 포인트들 어쨌든 포인트가 좀 있다. 네. 저희가 이제 가격도 체크해보고 네. 현재 흐름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도 알아봤는데 네.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? 지금 현재 이제 동탄의 위상 그 입지만큼 시세 형성돼 있다. 사실은. 왜냐면 광교도 많이 떨어졌고 그 해운대 많이 떨어졌고 수성구 다 떨어졌고 송도 다 떨어졌고 하락하지 않은 지역이 없으니까. 네. 그래서 유독 동탄 2가 많이 하락한 건 아니다. 다 같이 하락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변화 포인트에 있어서
당연히 입지가 좋은 것들부터 변화가 오는데 동탄 2기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. 당연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니까. 그리고 변화 포인트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좀 가성비 있고 저렴하고 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것들, 금액대가 좀 낮은 것들을 선택하고 있더라. 근데 그게 좀 지나가고 나면 좋은 입지로 오겠구나. 그리고 동탄이라는 곳의 이제 입지 수준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낮춰서 평가할 필요도 없다. 그래서 앞으로 또 좋아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감안해서 선택하면 될 것 같고, 또 실거주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논하지 못했는데,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를 통 털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탑3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주하기에 좋은 신도시 아닌가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. 네.